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10월 6일 목요일 아침 9시 10분입니다. 어젯밤 미국 증시는 일단은 계속 반등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하락 마감하긴 했는데 이거는 하락 마감의 의미보다는 이 반등으로서의 의미, 상승했다는 의미가 조금 더 클 것 같습니다. 일단 하락폭이 크지도 않은 데다가 장대 양봉으로 마감을 한 거니까 그렇다고 봐요. 그래서 어젯밤 같은 경우는 이제 개파락 출발을 했는데 개파락 출발이 결과적으로 저점 매수세를 유입시키면 저가 매수세를 유입시키면서 저렇게 반등을 할 수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또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여튼 계속 반등을 하고 있다. 또 그리고 하방 경직성을 강화하고 있다. 그냥 오르는 거하고 이렇게 개파락했다가 장중에 끌어올리는 건 분명히 의미가 다르죠. 이런 식으로 개파락했다 끌어올림으로써 어떤 하반경 직성 혹은 아래쪽에 있는 지지력을 더욱 강화했다 이렇게도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상승 마감을 했다라는 어쨌든 하락 마감했지만 상승으로서의 의미가 훨씬 강하다. 앞으로 계속 더 오르겠다라고 본다. 이렇게 일단 요약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별한 재료는 없었던 가운데 경제 지표들이 좀 몇 가지 나오긴 했는데 특별히 시장에 영향을 미쳤던 것 같지는 않고요. 다만 제 생각에 어젯밤에 이제 미국 증시가 개파락을 좀 크게 했는데 좀 크게 하락 출발을 했는데 그거 같은 경우는 여기 있는 고용지표가 좀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싶긴 해요. 고용지표가 보시다시피 좀 잘 나왔거든요. ADP 논팜 인플로이먼트라고 요게 좀 영향을 미친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요게 잘 나왔으니까 야 봐라 고용시장 좋네. 그러면은 고용시장 괜찮으니까 연준이 앞으로 금리를 더욱 더 세게 올릴 수 있겠네라는 긴축 우려가 일부 좀 나오긴 했던 것 같아요. 장 초반에. 그래서 좀 개파락 출발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고용지표가 잘 나왔다라는 거, 요거 하나 정도 좀 볼 게 있을 것 같고, 나머지는 특별한 거 없는 것 같습니다. 그냥 수박 겉핥기만 좀 하고 넘어가자면은, 유로존에 있는 일부 경제 지표들이 나왔는데, 이 PPI가 막 40%가 넘는 유로존과 독일 같은 경우는 PMI가 잘 나올 리가 없을 것 같고, 그래서 계속 50 아래, 48, 45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경제가 안 좋다는 거죠, 그죠? 그리고 다른 거 특별한 거는 그죠. 미국 같은 경우는 그래도 일부 경제 지표들이 좀 50 아래로 나오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막 너무 50 아래가 있지는 않고 그래 49점 얼마 이렇게 나오는 등 비교적 괜찮은 모습들이고요. 그리고 그리고 몇 개 빼고는 대부분 또 50 위에 올라와 있으니까 파월 의장님 말씀대로 확실히 뭐가 좋긴 좋은가 봐요. 그러니까 근데 긴축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 경제가 좋으니까 결과적으로 달러가 강세가 되는 거고. 그렇지만 이게 미국 경제가 이제 좋다고 이야기는 해드리지만 이게 정말 활발하게 좋은 게 아니고 이제 상대적으로 좀 비교를 해봤을 때 다른 나라들, 다른 글로벌 여러 국가들과 비교를 해봤을 때 이제 미국이 좀 좋은 편이다. 전반적으로 다 안 좋긴 안 좋은데 그 중에 이제 미국이 좀 잘 나가는 거다. 이렇게 봐주시는 게 딱 맞지 않겠냐 싶어요. 그래서 특별한 거 없었고요. 연준 사람들 나와서 연설하긴 했는데 특별한 내용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어젯밤 같은 경우는 그래서 그냥 조용히 지나갔다, 특별한 일 없이 지나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기술적인 내용들 그래도 좀 살펴보자면은 요렇다고요. S&P 지수 개파락 출발해갖고 반등했으니까 아래 꼬리가 이렇게 그 선물 지수상으로는 아래 꼬리가 이렇게 길게 나온 걸로 나오고요. 보시다시피 아무튼 3725란 자리를 어젯밤에 지지력을 재차 확인한 겁니다. 그래서 이 자리 지지력이 강해졌고요. 그래서 앞으로 3,900까지 더 오를 수 있다라고 일단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별히 할 거 없죠. 일단 올라가고 있으니까 또 두 발 편안하게 뻗고 주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스닥 같은 경우도 그래요. 한 11,780까지 오를 수 있겠죠. 그죠? 아래쪽으로 지지력,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이 11,570 정도 자리, 이런 자리가 탄력적으로 오르냐 마느냐의 어떤 기로에 서 있는 자리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자리에 대한 지지력 다시 어젯밤에 확인했으니까 또 더 위로 올라가겠죠. 조금 큰 그림으로 봐서 11,250에 대한 지지력을 확인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고, 하여튼 그래서 시장이 많이 올라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특별한 호재가 있고 이런 게 아니에요. 그냥 지금은 이제 미국 증시가 워낙 이례적으로 좀 많이 빠졌었기 때문에 이 아무런 재료가 없어도 제 생각엔 반등이 자연스러운 자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보시다시피 저렇게 반등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 언제까지 지속될지 모르고 어디까지 오를지 모르지만 그죠? 하여튼 지금 하락 추세인 거는 분명하니까 반등시 매도 전략 하긴 하는데 지금 당장 하자는 게 아니고 지금은 당장은 이제 시장이 더 올라가려 하고 있으니까 지금은 좀 지켜보자. 이 정도 이야기를 계속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특별히 볼만한 건 없는 것 같고 변동성 지수 같은 거 보시면은 어젯밤에 그죠? 장 초반에 급락 출발을 해가지고 빅스가 올랐다 떨어졌습니다. 그죠? 그래서 윗꼬리가 달렸는데
이런 모습들 같은 경우도 굉장히 풋옵션을 천천히 잘 죽이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풋옵션을 죽이더라도 다양한 방법으로 죽일 수 있죠. 이런 자리처럼 텀벙텀벙 죽이는 방법이 있고, 이런 식으로 좀 이 잘근잘근 밟아가면서 꺼진 불도 다시 보는 스타일로 이렇게 밟아버리는 스타일이 있는데, 지금은 이제 다소 꺼진 불도 다시 보는 그런 스타일로 좀 차근차근하게 이렇게 밟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빅스도 더 죽겠죠. 확실히 풋옵션들이 과열이 많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풋옵션에서 앞으로 이제 지수가 그러니까 앞으로는, 그러니까 특히 이번 주 다음 주 이 정도 구간엔 제 생각엔 지수가 하락을 해도 풋옵션이 재미를 보기는 굉장히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풋옵션들 너무 많이 해먹었죠. 그 지난 한 달 반 동안요. 거기에 대한 대가를 치르고 있다. 이 대가 한 달 반 동안 좋은 시간 보내는데 이게 뭐 하루 이틀 만에 잘 끝날 것 같다는 생각은 들지 않고, 좀 이런 고통스러운 시간, 풋옵션의 고통스러운 시간이 좀 오래 지속될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하는 게 맞긴 맞겠죠. 그래서 하여튼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어젯밤에 제가 말씀을 드린 게, 이 쉬어가는 거, 지금 하락이 쉬어가고 있는 구간이라고 보는데, 이 얼마나 쉬어가는지에 대한 그 기간도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좀 충분히 쉬어야 이게 또 어느 정도 에너지가 좀 많이 회복됐다라고 할 수 있을 거고, 지금 뭐 하루 이틀 쉬었다 이거는 아니죠. 이건 뭐 제대로 쉰 게 아니죠, 그죠? 요 정도로 일단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와중에 뭐 긴축 우려 이런 거는 여전히 좀 남아있기 때문에, 보시다시피 어젯밤 금리는 조금 올랐고, 뭐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도 이렇게 보시다시피 장대 양봉이 나왔는데, 근데 뭐 일단 아직까지는 시장이 뭐 이런 걸 갖고 충격을 먹지는 않고요. 왜냐하면 이 정도는 이제 자연스럽거든요. 지금 이런 상황에서 아직까지 뭐 달러하고 금리 구간에 대략적으로 이렇게 박스권이다 정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런 박스권 내에서 움직이는 것들은 이제 그다지 시장에 충격을 주지 못할 거고, 결과적으로 달러도 이게 이제 어젯밤에 많이 오르긴 했습니다. 어젯밤에 1.3% 올랐으니까 굉장히 많이 오른 건데, 근데 이제 이런 게 많이 오른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원래 변동성이 큰 시기니까 이 정도는 움직일 수 있는 게 자연스러운 거고, 하여튼 이 안에서 얘도 방향성 모색 중이다로 지금 어젯밤에 시장이 이걸 해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증시도 특별한 문제 없이 달러가 올라감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반등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달러고 이 금리고 간에 대부분 다 이 조정 중이다. 그래서 좀 쉬어가고 있는 중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달러 같은 경우는,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는 어젯밤에 보시면 대략적으로 중요한 지지선이 여기 어딘가, 여기 어디 110.3, 110.25 이 정도 되는 자리인데, 여기 자리 지지력을 테스트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이야기하면 될 것 같고요. 이 금리 같은 경우도 보시면은 굉장히 강한 거예요, 여러분들. 금리 같은 경우도 지금 한 3.55, 3.56 뭐 이 정도 선 라인에서 일단 약한 지지력을 보이면서 일단 반등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얘도 일단 뭐 아직까지는 이 정도 선에서 박스권이겠거니 일단 이 정도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확실히 이 전반적으로 근데 금리 흐름을 보시면은 진짜 중요한 자리가 여기에요. 한 3.5% 정도 되는 전고점 자리가 굉장히 중요한 자리인데, 이 전고점 자리를 돌파한 척하고 나서 의미 있는 쉬어가기가 하나도 없었어요. 이거 돌파한 척 하려면 힘이 들 거 아니에요. 얘도 힘이 드니까 이 힘든 거를 쉬어가는 구간이 분명히 필요한데, 쉬어가지도 않고 지금 이 4%까지 터치를 했단 말입니다. 얘가 일단 굉장히 금리는 강하게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이제 그런 상황에서 4%까지 터치를 해놓고 나서 지금 이제 쉬어가는 구간인데, 쉬어가는 구간에도 지금 이 3.5% 정도까지 터치도 할 수 있는데 터치도 안 한다는 건 일단 굉장히 금리가 강하다, 또 이렇게 보는 두 번째 뭐 그런 증거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하여튼 뭐 금리 같은 경우 굉장히 강하고, 그래서 일단 뭐 여기서 일단 조정 중이다, 또 올라갈 거다라고 보는 게 일단 맞긴 맞을 것 같은데, 어떻게 되려나 일단 보자고요. 일단 시장의 의중은 그렇습니다. 아직까지 시장의 의중은 더 위로 올라간다라는 관점으로 보는 게 맞지 않겠나 싶습니다. 물론 모르죠. 뭐 이런 금리 같은 부분은 사실 중앙은행들의 장난질에 놀아날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래서 뭐 연준이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신지는 잘 모르겠지만, 일단 뭐 기술적인 지금 상황으로선 더 올라갈 수 있다라고 봐주는 게 좋긴 할 겁니다. 지금 상황에서 이제 금리가 올라가면 이제 올라가는 대로 문제가 터지고요. 왜냐하면 인플레 우려, 물가 상승 우려 뭐 이런 거, 그죠? 그런 것들이 반영되는 거니까, 이런 것들이 올라가도 안 좋고, 떨어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단기 금리는 막 올라오고 있죠. 지금 이 연준이 금리 인상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단기 금리 막 올라오고 있는데 10년물 국채 금리가 또 올라가지 못하고 쭈르륵 떨어진다. 그럼 또 그러면 또 장단기 금리 차 역전 심화, 장단기 금리 차 역전 이런 걸로 인해서
또 시장이 또 경기 침체로 갈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굉장히 좀 애매하죠. 올라도 울상이고 떨어져도 울상이고 뭐 그런 상황입니다. 하여튼 전반적으로 다 이래요. 그러니까 이 경제 정책이든 뭐가 됐든 간에 다들 지금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약간 외통수, 약간 좀 그 뭐라고 할까요? 지금 하여튼 뭐 답이 없는 상황이에요. 이걸 하나 하려 그러면 이게 발목을 잡고, 이거 하려 그러면 이게 발목을 잡고, 이런 식으로 대부분 다 지금 뭔가 움직임에 굉장히 좀 제한이 많이 걸린 상황입니다. 연준이 됐던 증시가 됐던 뭐 채권 금리가 됐든 뭐 달러 인덱스가 됐든 뭐가 됐든 간에 지금 뭔가 이 구조적인 시장의 불안이 해소가 된 것이 아니죠. 그죠? 구조적으로 시장에 문제가 많이 있다. 근데 이제 그런 와중에 이제 증시가 너무 많이 빠졌으니까 증시는 반등 중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너무 많이 빠졌다라는 게 그게 이제 호재인 거죠. 증시가 너무 많이 빠졌다가 주식시장의 호재인 거예요. 그죠? 주식이 너무 많이 올랐다라는 게 주식시장의 악재인 거고, 그걸 우리는 선반영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뭐 나머지 특별한 건 없는 것 같습니다. 어젯밤에 뭐 별다른 거 없었고, 저기 참 그 감산 합의했다고 하죠. 오펙에서요. 그래서 국제유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뭐 100만 배럴이라고 했는데 200만 배럴 감산한다 하니까 좀 더 올라가긴 했어요. 뭐 그렇지만 제 생각엔 여전히 일단 이 하락 추세라는 거는 변함이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공급망 쪽에 공급망을 컨트롤하는 뭐 중국과 러시아의 팀, 또 그리고 수요 쪽을 컨트롤하는 파워르장, 이렇게 지금 싸우고 있다라고, 이렇게 이런 관점으로 세상을 봐도 괜찮다라고 이야기를 드렸는데, 아직까지는 이 파워르장이 수요를, 금리 인상을 통해 수요를 잡는 쪽으로 해서 인플레와의 싸움에서 아직까지는 뭐 그럭저럭 잘 해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직까지는요. 이 뭐 오펙이라든가 러시아라든가 중국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이제 뭐 국제유가를 감산한다, 뭐 전쟁을 한다, 어쩐다 저쩐다 하면서 원자재 가격 이런 거를 자꾸 끌어올리려고 그러고 인플레를 가속화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지만은, 근데 일단 뭐 이미 세계 경제가 콜록콜록 하는 바람에, 그죠? 이 사람들의 이런 공급망 교란 작전이 다소 지금 차질을 빚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직까지는 이 단기적인 측면에서 보면 파워르장이 잘 해나가고 있죠, 그죠? 그래서 아무튼 파워르장이 저렇게 수요를 잡아 족치는 바람에 국제유가는 일단 하락 추세로 들어선진 올해고, 그래서 제 생각은 여기서 지금 뭐 감산을 한다 어쩐다 저쩐다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얘가 아예 추세적으로 국제유가가 상승을 하기는 좀 어렵지 않겠냐. 수요를, 그러니까 아무리 지가 뭐 감산을 하고 어쩐다 저쩐다 해도 이 수요를 잡아놨기 때문에, 수요를 잡아놓고 투자자들 심리를 다 얼려놔가지고, 더군다나 지금 기름값 오르면은 이게 더 사람들이 수요를 줄이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개인적으로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국제유가 어젯밤에 상승 마감을 했는데 그다지 유가가 더 이상 올라가는데 그다지 큰 도움이 될 것 같지는 않다라는 생각이긴 하고요. 다만 이제 파워르장님 입장에서 이런 건 있을 수 있겠죠. 야, 그나마 이게 국제유가라도 좀 계속 떨어져 줘야 인플레와의 싸움에서 좀 승리를 할 수가 있을 텐데, 주식시장 오르면서 계속해서 에너지 가격이 오르고 있네. 야, 이거 CPI, 뭐 코어 CPI 이런 것들 또 큰일 날 수 있겠는데, 코어 붙은 건 원자재 가격이 포함된 거 아니니까 뭐 코어는 제외하더라도 하여튼 인플레와의 싸움이 쉽지 않겠는 걸 하면서 파워르장의 인플레 파이팅 의지에 더욱더 불을 붙이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런 모습들이요. 그래서 하여튼 이 구리도 그렇고 뭐도 많이 오르고 있다. 이런 점들이 뭐 지금 이제 위험자산 선호 때문에 다 같이 오르고 있는데, 아무튼 이게 이제 인플레와의 싸움, 이 증시의 어떤 중장기적인 반등 이런 거엔 별로 도움이 되지는 않겠죠. 아무래도요. 이 정도 이야기하면 될 것 같습니다. 어젯밤 그래서 있었던 일들 쭉 한번 살펴봤고요. 중요한 거는 이제 그 금요일 날 밤에 있는 그 고용지표입니다. 그거만 좀 주목하시면 될 것 같고, 특별한 일 없이 이번 주는 차분하게 뭐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잊지 말으셔야 될 거 여러 가지 것들이 이 와중에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니다. 예를 들면은 뭐 영국발 금융위기 우려, 혹은 뭐 CS라든가 도이치방그 어떤 재정 건전성 우려, 이런 것들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거니까, 어젯밤에 증시가 올랐다라고 해서 아이 끝났다, 이제 그런 건 이슈는 없다, 그게 아니고 그런 것들도 또 계속 지속되고 있으니까, 단지 이제 아무리 위기 중이라도 좀 쉬어가고 이런 구간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파악을 좀 잘 해야 될 거예요, 그죠? 아무리 태풍이 불고 있더라도 태풍 안에 그 태풍의 눈은 조용하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죠? 약간 뭐 그런 걸지도 몰라요. 지금 태풍의 눈 우리 한가운데 들어와 있는 걸지도 몰라요. 그래서 뭐 이 정도 이야기를 드렸고, 한국 증시도 아마 뭐
아마 뭐 반등하겠죠, 그죠? 예. 그래서 어젯밤에 말씀드린 게 이 뭐냐면은 삼성전자 어제 음봉 만들었지만 요렇게 양봉이나 상승 전환하면서 되돌리면 소용없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여튼 뭐 오늘 또다시 상승 시도를 하고 있고, 만약 이렇게 마감이 되면은 더 올라가겠다라는 그림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뭐 장중에 드라마틱한 일이 있어서 갑자기 얘가 이제 음봉으로 쫙 마감이 되고 얘가 하락 전환까지 해버리면, 그럼 당장 지금 시장이 또 꺾이겠다라는 신호가 될 수도 있는데, 일단 그런 가능성은 일단 좀 낮아 보입니다. 또 그리고 중국 증시 휴장이니까 뭐 딱히 중국 쪽에서 특별한 이슈 나올 것도 없으면 이제 뭐 그러면 그냥 이대로 뭐 아마 뭐 상승 마감하거나 하겠죠. 특별한 일 없으면요. LG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도 47만 원짜리 이 자리가 저항인데 지금 돌파 한착하고 위쪽으로 더 급등하고 있으니까 이 과방 보시는 분들 당연히 조심하셔야 되겠죠. 물론 이걸 돌파 한착하면 다음번 저항이 49만 원, 아니 다음번 저항이 49만 원, 51만 원 이렇게 있긴 있는데, 하여튼 뭐 지금 더 올라가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의해야 된다. 반등시 매도 전략이라고 꼭 지금 여기서 뭘 하라는 게 아닙니다. 그죠? 계속해서 강조해서 말씀드리지만은 지금 우리는 저점과 고점을 잡는 게임을 하는 게 아니라고요. 우리는 투자자로서 돈 벌라고 이 추세를 먹는 그런 그죠? 뭐 그런 큰 관점의 게임을 하고 있다 생각하셔야 될 겁니다. 작은 관점에서 저점과 고점을 잡는 게임이다, 이건 아니고요. 큰 추세를 먹자 뭐 이런 생각하고 접근하는 거기 때문에, 요즘에 근데 그런 게 좀 눈에 많이 띄긴 합니다. 그러니까 요즘에 워낙 대폭락한 종목들이 많고, 그래서 사실 근데 그 전형적인 개인들의 특징이긴 해요. 꼭 대폭락한 종목들의 저점을 잡아가지고 이걸 가지고 반등을 먹는 그런 매매를 하고 싶은, 역방향 매매하고 싶은 매매, 역방향 매매하고 싶은 그런 욕구가 굉장히 좀 많이 있고, 이게 재미있고 굉장히 하여튼 흥미로운 일이긴 한데요. 저도 이런 거 좋아하긴 좋아하는데, 근데 이제 이런 것도 아무튼 좀 자제하셔야 되겠죠. 매매를 하실 거면, 그러니까 이거 컨셉을 확실하게 하셔야 돼요. 내가 예를 들어 단타 매매를 하겠다, 단기적인 매매를 하겠다 하시면은, 그러면은 최소한 강한 데 가서, 그죠? 주식은 강한 거 사야 되고 약한 건 버리는 거잖아요. 강한 거 추종하는 게 주식이란 게임인데, 내가 단기적으로 매매를 하겠다 그러시면은, 그러시면 우상향하고 있는 종목 골라서 여기서 이제 이런 걸 매매를 하시면 되고, 이런 역방향 같은 경우는 내가 어떤 뭐 큰 아이디어가 있다. 아, 이 회사는 분명히 너무나 좋고 뭐 앞으로 너무나 잘 나갈 가능성이 있는데, 어떤 이슈에 의해서 이 종목이 지금 지나치게 단기적으로 혹은 중장기적으로 저평가가 됐다. 그래서 나는 뭐 이 종목을 5년, 10년을 보고 간다. 혹은 뭐 이 종목에 무슨 이슈가 있어서 중장기적으로 좋다고 봐서 지금 자리가 중장기적인 저점일 거라 생각하고 지금 역방향이고 급락하지만 들어간다. 이런 건 괜찮을 수 있어요. 이런 투자의 개념은 괜찮을 수 있는데, 아, 오늘 사서 내일 나와야지, 이걸로 매매를 해야지, 이걸로 반등을 먹어야지 하는 매매는, 이런 역방향 매매는 안 하시는 게 좋겠죠. 그죠? 더군다나 이런 대폭 나가는 종목들에서요. 하여튼 이 이야기가 좀 길어지는데, 결론적으로 저점과 고점을 잡는 게임을 하는 것이 아니다, 그 생각을 좀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국 증시 뭐 그런 잘 올라오고 있어요. 보시다시피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단기 상승 추세 중에 이런 개파락 출발은 뭐겠습니까? 개파락 출발하면은 어떤 저가 매수세 유입 이런 거 이야기할 수가 있을 거고, 갭상승 출발하면 뭐예요? 차익 실현 매물 등장, 뭐 차익 실현 욕구, 뭐 이런 걸로 생각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갭상승하면 음봉, 개파락 출발하면 양봉, 이렇게 해서 짜불짜불 밀려 올라가는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다. 잘 올라가고 있는 겁니다. 굉장히 건전하게 잘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아직까지는요. 물론 이렇게 마감이 되면요. 여기서 만약에 이제 음봉으로 마감되거나 또다시 하락 마감하면은 굉장히 그림이 안 좋아질 수 있지만, 특별히 뭐 그럴 일이 있을 것 같지는 않고, 하여튼 뭐 잘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잘 올라가는 거에는 그동안 한 달 반이 넘는 기간 동안 너무나 많이 하락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탐욕스러운 개인들이 풋옵션을 인생 대박 낼 거라고 막 풋옵션을 막 목숨 걸고 매수를 해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가를 지금 치르고 있는 그런 과정인 거기도 하고요. 그래서 하여튼 뭐 이래저래 뭐 건전하게 증시가 상승할 만한 단기적인 그런 요인들이 만들어져서 시장은 일단 잘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풋옵션, 코스닥 같은 경우도 그래요. 코스닥 같은 경우도 어제 말씀드리는 게, 이런 장대 음봉이 나오는 거는 이제 더 하락하는 게 자연스럽다고 보긴 보는데, 어딘가에 붕괴가 돼야 이제 하락을 할 거 아니에요. 어딘가가 뭐죠? 960이죠. 960 붕괴 안 됐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모습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빠져야 될 자리에서 안 빠지고 버티면은 더욱더 이 지지력이 강해지고 이런 모습들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요즘 이제 코스닥이 약간 좀 비리비리한 모습들이 좀 나오긴 나오는데, 이거 그런 관점을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되겠어요. 이게 지금 분위기 안 좋지 않습니까? 분위기 굉장히 안 좋은 때는 사람들이 뭐예요? 비교적 안전한 거 찾죠. 주식을 하더라도요. 분위기 안 좋기 때문에 지금 같은 경우에는 우량주를 사자, 야 대형주를 사자, 이런 게 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이렇게 분위기 안 좋을 때 처음으로 반등하고 처음으로 성과가 바로 좋은 거는 대형주나 코스피 쪽이 될 가능성이 높고요. 대형주나 코스피 쪽이 이제 이런 분위기 안 좋을 때 첫 시작이 좋을 수 있다면은, 이 코스닥 같은 경우는 언제 또 분위기 좋을 수 있냐? 분위기 좋으려면은 시장 분위기가 정말 좋은 말기에, 시장 분위기가 정말 좋아가지고 이 대형주들, 코스피나 이런 코스피 대형주들은 많이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더 이상 상승 여력이 없거나 그럴 때, 그래서 대형주들이 좀 많이 올라서 정체되어 있을 때, 그런 때 중소형주들이 대폭발을 하게 되는 거죠. 주로 이제 코스닥 시장 성과가 좋았던 걸 보면은 꼭 이 버블이 무너지기 직전 이런 때가 좀 코스닥 시장이 마지막으로 굉장히 뜨겁습니다. 대형주가 뭐 예를 들어 한 1월까지 올랐다 그러면은 한 3에서 5개월 정도 코스닥 시장의 개별 종목들 랠리가 막 펼쳐지다가, 그러다 이제 코스닥 시장도 막 하루에 막 30종목 50종목 상한가를 가고 그렇게 대폭등을 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이제 전체적인 시장이 다 같이 와르르 무너지는 게 뭐 일반적인 그런 모습이긴 합니다. 그래서 뭐 이 정도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 코스닥 시장은 지금은 전반적으로 시장 분위기 안 좋기 때문에 당장 매수세가 들어오는 곳이 아니다. 그래서 코스피에 비해서 결과가 안 좋을 수 있다. 뭐 이 정도 이야기를 좀 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기까지 할게요. 궁금한 거 리플 남겨주시고 오늘 저녁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